과거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제가 칠판 라이브를 2019년부터 했을 거예요. 2019년부터 칠판 라이브를 했죠. 칠판 라이브를 했고, 그 다음에 2019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2020년에도 얘기를 많이 했고, 2021년에도, 2022년에도 얘기를 많이 했죠. 이 전기차를 좀 나중에 사라. 지금 사지 말고 2023년에 나오는 신차들을 보고 그 중에 이제 노선을 정한 다음 2025년쯤에 사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모든 전기차들이 1세대 전기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완성도를 어느 정도 보고 얘네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으려면 2세대의 전기차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설계를 하고 여기서 좋은 플랫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좋은 플랫폼 아래 좋은 세팅 값을 갖고 있으면 이거야말로 정말 좋은 차가 될 수 있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위험하게 기술 개발을 모험처럼, 모험은 아니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한 기술을 적용하는, 검증이나 확정되지 않은, 돈을 벌기 위해서 원가를 존나게 절감시키는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기차에서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아주 쉽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기차 EV의 구성,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내연기관은 사실 뼈대가 이렇게 있으면 바퀴 이렇게 4개 달렸잖아요. 그럼 내연기관은 일단 엔진 있잖아요. 엔진. 그 다음에 여기 미션 있고 그다음에 바퀴로 가잖아요. 연료 들어가고. 과거에 첫 번째 이 자동차가 1800 한 뭐 70 몇 년대부터 1900년대 초로 들어갈 때 이제 내연기관이 증기기관에서 내연기관의 첫 발전으로 들어갈 무렵에 첫 번째 관문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말이 끌지 않는 말, 호스라고 하죠. 말이 끌지 않는 마차를 어떻게 타냐. 부정 탄다. 마차라 함은 말이 끌어야 된다. 말이 앞에서 달리고 여기에 마차가 이렇게 달려서 마차가 대롱대롱 달려가야 이게 마차지. 말을 없애고 여기다가 증기기관을 달아가지고 마차를 끌고 간다. 이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생소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증기기관으로 마차를 움직이는 거, 그리고 다시 내연기관이 들어가서 내연기관으로 마차를 끌고 가는 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내연기관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휘발유, 가솔린의 폭파 위험성이었어요. 화재 위험성. 사고가 났다, 뭐 했다, 냉각이 안 돼서 불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이거를 꺼려하고 위험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연료통을 또는 연료 공급 장치를 또 화재가 안 나게 엔진이 열이 받지 않게 여러 가지가 보완이 되는데 긴 몇십 년의 시간이 흘러서 자동차가 안정이 된 거죠. 자, 근데 지금은 사실 기술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만들 때 굳이 요즘 같은 시대에 노사장이 지금 걱정하는 그런 문제, 내연기관차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화재라든가 그 다음에 휘발성, 휘발유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냉각장치의 문제들을 오랜 시간 걸쳐 과거에는 1900년도나 1930, 40년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쳐 이런 것들이 안정화가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첨단이니까 전기차 EV에 들어가는 구성에 대한 안전한 포맷을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공학도들이 계산을 하겠죠.
공학도들이 계산을 해서 설계값을 뽑아가지고 자동차에 설계를 할 텐데 공학도들이 계산기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뭐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는 건 처음에는 이론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시제품을 만들죠. 시제품을 샘플을 만들고 이거를 그 뭐라고 하지 영어로? 시제품을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있어요.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딱졸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완성 단계까지 가겠죠. 완성품이 나오고 완성 단계에서 나오면 이들이 이론으로 설계를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다 하는데 완성된 차들이 시중에 팔려서 여러 환경에서 그렇죠. 시제품은 That's right.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완성된 차가 대중한테 판매가 돼서 이 판매된 차가 너무나 다양한 환경에서 움직이는데 이 다양한 환경을 다 제조사가 다 수집을 할 수가 없죠. 어떤 환경에 어떻게 놓여지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1년 동안 테스트를 했을 때 또는 6개월 동안 테스트를 했을 때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운전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반복적인 어떤 스트레스 지수가 쌓이거나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면서 이제 슈트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전기차가 지금 어떤 문제가 나는 가장 위험하다고 지금부터는 가스 추측입니다. 단정된 부분이 아니에요. 추측 노사장이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게요. 전기차의 EV 구성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 배터리가 있어요. 가운데다 배터리를 바닥에 깔죠. 아직 배터리의 에너지의 효율성은 휘발유보다는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상당히 큰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다가 깔죠. 요즘에 뭐 대부분 보면 64kW에서 84kW의 용량을 차체 바닥에다 깔아요. 자, 그러면 이 배터리에다가 이 배터리는 DC 뭐 400 몇 볼트도 있고 600 볼트도 있고 800 볼트도 있고 제조사마다 여러 가지가 달라요. DC 전원을 쓰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자, 우리가 벽에 있는 전기, 집에 있는 전기, 전봇대에 있는 전기, 충전소에 있는 전기는 다 AC 교류 전기를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교류 전기에서 이 DC 직류 전기로 들어올 때 거치는 게 컨버팅이에요. 컨버터를 통해서 바깥에 있는 교류 전기가 직류 전기 DC로 바뀌어서 여기로 쏙 들어오죠. 요 컨버팅이 필요해요. 그래서 배터리로 전기가 들어왔어. 자, 이제 배터리에 들어온 전기는 400V 이상, 뭐 600V, 800V 완전히 고전압 배터리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배터리 용량이 너무나 커야 되기 때문에 볼테이지를 되게 높게 써요. 자, 고전압으로 와 있는 이 배터리를 다시 모터로 보낼 때는 DC로 보내게 되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다시 얘를 교류인 AC로 바꿔서 이 모터에다가 줘요. 이때 하는 게 인버터예요. 여기서 인버터가 일을 해요. 인버터. 들어올 때는 전기가 들어올 땐 컨버터가 일을 하고 들어온 전기가 다시 모터로 갈 때는 또 인버터를 거쳐서 전기가 나가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아니 갑자기 노사장이 뭐 전기 전문가도 한데 인버터, 컨버터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여기서 들어올 때도 위험 요소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갈 때도 위험 요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AC에서 DC로 바꿀 때 또는 단시간에 빠르게 충전을 할 때 그리고 여기 DC에서 인버터를 통해서 AC로 바꿔서 모터로 갈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LDC 로우 볼테이지 DC 컨트롤 유닛 로우 볼테이지 DC 컨트롤 유닛 LDC 차체에 있는 모든 전장류들 조명, 히터 뭐 다 DC 전기에 끼케야 24V, 12V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몇백 볼트를 다시 로우 볼테이지 DC 컨트롤러를 통해서 또 낮은 전압으로 바꿔야 돼요. 자, 이렇게 전압을 자꾸 올렸다가 내렸다가 줄였다가 이럴 때 많은 문제점들과 위험 요소가 생깁니다. 전기를 막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여러분들 지금 벤츠의 시동 꺼짐, 아우디의 시동 꺼짐, BMW 시동 꺼짐 있는 차들 중에 주력들은 12V와 48V가 공존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그 빈도수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두 전압이 공존하면서 여기서 생기는 충돌, 소위 말하는 펑 난다, 쇼트가 난다라고 하는데 이런 전압의 충돌, 전압의 차이에서 오는 일시적인 쇼트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시동 꺼짐이 생기고 계기판이 나가고 하는 이유가 많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는 이게 너무 큰 거야. 볼테이지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모터가 있죠. 감속기가 있죠. 배터리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배터리의 열 관리를 해주는 게 있죠. 조향도 이 반자율 주행을 걸었을 때 조향 각도를 꺾어주는데 조향 각도를 1초의 타각을 몇 도의 각도의 힘을 얼마나 빠르게 갈 건지 내가 만약에 100km로 가면서 좌회전하는 데가 있어. 80km로 가면서 좌회전하는 데가 있어. 이거를 핸들의 스티어링 휠을 감는 속도가 뭐 30도를 움직일 때 0.5초로 가야 되는 게 0.6초로 가야 될 수도 있고 모든 것들 가속 페달과 감속 브레이크 회생제동 모든 것들을 다 통합 제어해 주는 게 필요해요. 거기다 회생제동이 들어갔어요. 회생제동과 함께 브레이크의 패드의 담력을 어느 정도로 잡아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할 건지도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때려야 돼요. 자, 이 계산을 때리는 유니트 되게 복잡하고 최첨단이겠죠. 그런 최첨단의 유니트 전압의 쇼트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제가 뭐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달나라나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들이 컴퓨터 시스템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갖고 올라간대요. 왜? 우주를 나가면서 또는 우주에서 다시 지구로 들어올 때 천문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궤도 진입과 궤도 탈출 여러 가지를 쓰는데 만약에 거기서 전압에 전류의 쇼트라든가 노이즈에 의해서 오작동을 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과 큰 사고, 인명사고까지 날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전압과 전류에 민감하지 않은 아날로그적인 시스템을 쓴다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뭐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VCU가 있어요. VCU. Vehicle Control Unit라고 해서 여기 말하는 것들. 모터, 감속기, BMS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거.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배터리의 열 관리부터 모든 배터리의 컨디션 관리, 충전될 때 뭐 할 때 배터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전원을 차단시키고 다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열 폭주를 하게 되면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이 EPCU 안에서 다. VCU도 EPCU 안에 다. 사실 VCU를 EPCU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우 볼테이지 DC-DC 컨트롤 유니트, 인버터, 컨버터, 그 다음에 모터, 감속기, 자율주행 퍼포먼스가 다 차의 성능까지도 다 얘네가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왜 자꾸 그게 많냐? 제가 의심하는 게 뭐냐면 아주 단순한 거를 가지고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 주변에 현대가 됐던 기아가 됐던 국내에 들어있는 다른 외국 기업의 전기차 쪽 전기차를 생산 판매하는 어떤 업체 어떤 특정 브랜드를 단정 짓지 않겠어요. 거기에 1차 벤더가 됐던 어디가 됐던 연구원이나 엔지니어 분들이 자기네가 만들고 파는 전기차를 안 타요. 내가 물어봤어요. 4명이나 내가 각각 다른 현직에 지금 그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도 만나봤고 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엔진 오일을 갈러 와요. 아니면 나한테 카카오톡으로 여러 가지 자동차에 전기차에 관련된 정보를 주고 저를 교육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 사람 카톡의 프로필을 보면 다른 차를 타. 내연기관 차를 타. 내가 물어봐요. 당신이 전기차의 개발 부서에 중추적인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감속기 쪽에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배터리 쪽에 일하는 사람은 3명도 넘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유니트 쪽에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 인버터 쪽에 관련된 사람도 있었어요. 2, 3차 벤더 이상의 뭐 모터 쪽에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 전기차를 안 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당신은 전기차 엔지니어인데 왜 전기차를 안 탑니까? 미쳤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거와 이제 그 사람들과 나눈 얘기는 비하인드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픈할 수는 없는데 그거를 딱 보고 알았어요.
노 사장이 의심했던 1세대 전기차, 이 1세대. 지금이 1세대인데 이 1세대 전기차에 문제점들이 있구나. 그 문제점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 VCU의 오류예요. 이 VCU의 오류는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의외로 단순한 데 있어요. 이 VCU를 통합 컨트롤 전력 제어 EPCU의 전체라고 봐도 뭐 따로 뭐 제조사가 명명하는 것마다 다른데 얘를 단순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쇼트가 나거나 노이즈 캔슬에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단순하게 만들면 돼요. 근데 단순하게 만들게 되면 최첨단의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제조사가 뭐 이건 단편적인 다른 예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차 전기차를 만들 때 자랑질을 많이 하죠. 배터리의 관리나 주행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단순화시키면 사실 쇼트나 오류가 날 확률이 되게 적은데 자랑질을 하려면 이것저것 최첨단의 기능들이 들어가야 돼요. 특히나 반자율 주행이라든가 항법 시스템 같은 원천적인 테슬라 같은 독보적인 기술의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 않는 회사라면 약간은 모험적인 모험이 듬뿍 담긴 통합 컨트롤 전력 제어 시스템의 프로그램 유니트를 써야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의 전기차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들 중에 가장 불이 많이 나고 가장 급발진이 많은 회사가 아마도 내가 제일 의심하는 건 소프트웨어 로직이에요. 너무나 급하게 만들어진 그렇게 크지 않은 업체로부터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로직이 현재 들어가는 것으로 나는 의심을 해요. 그리고 전압에 관련돼서 생기는 전압차에서는 노이즈를 완벽하게 안전하게 차단을 못한다고 봅니다. 전기차만큼은 절대로 서둘러서 사면 안 된다가 노 사장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늘 수십 번 수백 번만 해도 과하지 않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좋은 자동차를 사는 좋은 가이드 조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리로 가겠습니다.